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성호 IBK 투자증권 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신성호 대표님하고 얘기해 볼 거는 주식 투자 할 때와 멈출 때 이건데요. 최근에 책도 한 권 내셨어요? 네.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 예, 최근 냈습니다. 예. 요 책 내용 중심으로 좀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성호 대표님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 한 40년 넘게 지금 증권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1981년에 이제 증권가에 입문을 하셨죠. 네. 예, 그리고 각 유명한 이제 사실 증권사 리서치 본부장, 리서치 센터장 다 역임을 하시고 우리선물하고 IB투자증권 대표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한 40년 동안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보셨으니까 요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증시에 장기 투자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했을 때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도대체 그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기 투자의 성과가 그동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만 본다 하더라도 그 1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5.1%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의 경우에 보면 2.7%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같은 전체 기간을 한 30년간 늘려서 보게 되면은 그 평균 주가 상승률이 2.9% 있었죠.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사실 좀 적었던. 어느 정도 뭐 예금 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균 내보면. 더구나 이제 2000년 이후로 보게 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그 정도가 좀 낮았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은 원래 이제 비교 대상 간의 그 성과 측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의치 않았던 거죠. 특히 이제 개별 종목 단위나 산업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 성과가 여의치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970년대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것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지수가 1980년 1월 4일 100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100이 안 됩니다. 40년간 오히려 떨어진 거네요. 그 증권업 지수 같은 경우도 1989년 3월에 4,20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620선 내외에서 등락하고 있죠. 이처럼 개별 종목 단위라든가 또 산업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한국 증시 꼭 장기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들을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부분은 근데 뭐 그 요인은 여러 있습니다만 메인 요인은 뭐 두 가지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경기 순환 주기가 매우 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영속성이 끊어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10년씩 갑니다. 경기 확장 기간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 뭐 이런 게. 또 경기 수축 기간은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는 게 10년, 수축이 10개월. 10개월에서 뭐 길어야 한 12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 확장 기간이 한 33개월, 수축 기간이 한 20개월.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그 상승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산업,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주력 산업이요? 주력 산업이죠. 이 산업이 그 경기를 이끄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그 상승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의 기복이 굉장히 크고 또 성과가 낮아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좀 주가 기복이 심하고 그럴까요, 계속? 뭐 앞으로도 그 경기의 그 순환 주기는 굉장히 짧게 반복될 것 같고요. 또 주력 산업도 이게 얼마나 끌고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전자라든가 가전 또는 뭐 이렇게 조선 이런 쪽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우리를 그렇죠. 이처럼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연속성 있게 그 경기 확장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수출 그 수출주도 국가이죠. 경제죠. 예. 예. 근데 우리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국가에서 우리의 그 제품을 지속성 있게 꾸준히 사줄 거냐 이러한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그 주가의 기복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증시 주가 기복이 심하겠지만 그래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5개의 핵심 키워드 네.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보니까 이제 성장률, 예. 상장사이익, 고객예탁금, 주가의 기술적 추이 그리고 종목 매매 행태 예. 5개 요소를 지금 가지고 이제 증시의 추세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제 성장이 좋으면 증시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장률 이 추세를 보는 어떤 핵심은 뭐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성장률을 거론한 것은 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 최종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내에는 그래서 뭐 투자도 있고 수출도 있고 내수도 있고 뭐 저축도 있고 여러 요인이 구성되어 있죠. 이게 종합 지표인 거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성적의 최종 지표가 전교 석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과목에 의해서 전교 석차가 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성장률은 그 모든 경제 활동의 최종 지표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이게 중시하는 건데요. 근데 이 성장률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전분기 대비 성장률 두 가지로 이게 나눠지는데 주가는 이게 뭐냐면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주가는 그 성장률의 수준보다는 성장률의 방향성, 그러니까 성장률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이게 위축되는 거냐 거기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장률로 주가를 판독할 때는 성장률의 추세가 계속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게 호전되는 쪽으로 진행될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쪽으로 진행될 거냐 그거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 기준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증시에 상당히 호재가 되고 추세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악재가 되고 대체로 보게 되면은 성장률 바닥 시점 내외에서 주가 바닥이 형성되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 이제 상장사 이익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모든 분들 증시에 모든 분들 다 얘기해요. 상장사 이익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종목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장사 이익을 봐야 된다고 지금 책에 쓰셨는데 왜 그런지 뭐 어떤 걸 좀 상장사 이익 볼 때 중시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시죠. 개별 종목 단위의 주가는 종합주가지수 추이에 따라서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예를 들어 상권으로 얘기하자면은 상권 전체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떤 그 영업 점포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권 자체가 활달하게 되면은 개별 그 상점 점포도 좀 활달해지죠. 반면에 이제 상권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그 잘 하려고 하더라도 여의치가 않죠. 이처럼 이게 종합주가지수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단위도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전체 상권의 흐름을 보듯이 종합주가지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종합주가지수 정저점 내외에서 주가의 정저점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성장률 이것보다도 이익이 더 정확하게 주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업 이익의 그 추세가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이게 줄어들냐 이 음. 부분에 대한 그 초점을 이게 둬야 되는데 예. 다시 즉 이익의 수준보다 이익의 방향성을 음. 중시하라는 거죠. 역시 방향성이 중요하다. 예, 성장률처럼. 예, 예. 그러니까 이익의 그 방향이 증가도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특히 3개월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한다면은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음.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또 세 번째 이제 요소로 고객 예탁금 예. 이걸 얘기하는데 고객 예탁금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그냥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크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뭐 어떤 적정 수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적정 수지라는 예. 건 없습니다. 그 그렇군요. 예탁금 예. 관련 적정 수지라는 건 없고요. 이 예탁금 관련해서 그 초점은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느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이 역시 추세 여기도 추세인데요. 예. 고객 예탁금이 일단 늘어나게 되면은 그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늘어난 자금은 곧바로 이 주식을 사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돈이 들어와서 네. 이것저것 이게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 자금은 곧바로 주식 매입 자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식 매입 자금이 계속 스테디하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당연하겠네요. 예, 근데 이 예탁금 관련 왜 이게 증가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경우 보면 투자가들이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실물 경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라고 네. 하죠.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네. 좀 아주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빼고 한다면은 실제로 경제 활동 인구의 한 60% 이상이 주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이 실물 경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숫자로는 확인을 못 한다 그래도 야 우리 회사 좀 좋아지고 있어. 느낌상 예, 어느 정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예탁금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정말 뭐 무슨 경제 지표를 일일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예탁금의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방편인데요. 개인 투자가들 경우에는. 근데 이 예탁금은 이게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유용한 간단한 뭐 거의 실시간으로 경기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네요.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가 흐름에도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네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가의 기술적 추이를 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주가의 기술적 추이 이건 어떤 걸 좀 핵심적으로 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주가의 습성 관련된 사안입니다. 네. 주가는 이게 상승하던 하락하던 일정한 속도로 이게 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아주 단순한 일직선이 이게 형성됩니다. 주가 이렇게. 이것은 그것을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세선을 이제 주가가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초점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추세선이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이제 추세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추세대는 역시 주가의 바닥권 또는 정점권에서 굉장히 일정한 형태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봐야 한 3개에서 4개 정도 형태로 이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반응이지만서도 그 형태는 매우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한 서너 가지 정도 이것만 좀 익혀두시면은 뭐 이렇게 쉽게 뭐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데 요것 관련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그 로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그, 그러니까 저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로그, 로그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눈금의 스케일이 그 등락폭 개념이 아니라 등락률 개념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이 좀 더 빠른 상황 파악에서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그 차트는 각 증권사 그 증권 주가 차트에 다 그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MTS나 뭐 어디나 뭐 다 나온다 이거죠. 뭐디나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선 작성은 서너 번만 이렇게 본인들이 거기다
그려보면은 금방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예. 그냥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요소가 종목 매매 행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요건 뭔지 잘 감이 안 와요. 뭐 딴 거는 좀 감이 오는데 이건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저기 주가 종목 선정 기준 관련된 사안입니다. 네. 이제 근데 이게 종목 선정 기준이 이제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늘 바뀝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주가의 바닥권 또는 주가 하락 말기에는 이제 아주 그 기본기가 우수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PR 아주 낮은 종목들 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네. 또는 뭐 그 회사의 현금 보유가 뭐 시가총액보다 많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네. 그것은 그동안에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에 대한 게 방어 심리로서 이제 그런 기본 종목들이 많이 거론될 텐데 네. 이제 조만간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곧 이제 뭐 10월 4분기가 되는데 또 그때 조만간 이제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뭐 찬바람이 불면 예. 배당주 투자해라 뭐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예, 이제 9월인데 예. 뭐 4분기라 가야 이제 한두 달이죠. 곧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네. 이런 양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네. 결국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증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는 투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 예, 투기 그것은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네. 근데 실제는 투기가 발생을 하죠. 투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예, 근데 예, 현실적으로는 예. 투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 뭐 모든 산업에 있어서는 뭐 투기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투기가 발생하다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라는 지표가 이제 이렇게 그걸 많이 이렇게 중시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 주가 상승 말기 그때쯤 가면은 이 투기가 지나치는 양태를 보입니다. 꼭지에 다달랐다 뭐 이럴 때. 그때 가면은 정말 이게 터무니없는 뭐 되게 테마를 가지고 뭐 주가를 이렇게 폭등시키고 근데 결국은 이제 다 이게 뭐 폭락 다시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사실 그만해야 되죠. 그런 매매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바닥이냐 꼭지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쭉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5가지 이제 요인으로 이제 증시 추세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세를 이렇게 좀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매도 시점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2000년 이후 이제 8차례 주가 상승, 9차례 주가 하락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늘 성장률, 이익, 고객이탁금, 정저점에서 주가의 방향이 전환했습니다. 추세가 전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매매 행태라든가 주가의 추이, 기술적 추이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이렇게 접근한다면 왜냐하면은 늘 주가 꼭지권에 가게 되면 이번은 달러 계속 올라갈 거야.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매몰돼서 이제 뭐 계속 또 뭐 이렇게 다 망했어 뭐 이런 얘기들 뭐 나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이제 가장 초점은 이제 그 이익과 성장률 분기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죠. 하지만서도 이제 여러 이게 징후군들이 좀 이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징후군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주가의 바닥, 꼭지를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징후군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매도든 매수든 한꺼번에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자금이 100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 달에는 뭐 20을 팔고 또 그 다음 달에는 20을 팔고 또 이제 거꾸로 살 때도 뭐 내가 가용자금이 100이 있다면 20을 사고 또 그 다음에 또 20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시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국 증시 좀 주가 기복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를 좀 파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증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사실은 주가 쭉 올라간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섯 부분은 학교 다닐 때 그 수학의 공식과 같은 부분입니다. 수학의 공식을 우리가 기초 그 공식을 모르고서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이 다섯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부분은 꼭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신성호 IBK 투자증권 전 대표님과 함께 주식 투자할 때와 멈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신성호 전 IBK 투자증권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